네, 자 여러분들의 투자 DNA를 조금 더 깨트려보는 순서죠.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오늘은요, 최근에 아주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알루미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계속 중국 시장에 좀 못 간다, 아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상하게 이 비철금속 관련주들, 알루미늄, 구리, 금, 리튬 관련주들은 계속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중국 이런 비철금속 관련주에 투자를 해야 되나 싶은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알루미늄 가격이 최근에 이 정말 상승세가 돋보인다고 하거든요. 트럼프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게 알루미늄은 흔한 이제 강물 중에 하나여서 네. 원래는 상승폭이 크지가 않은데 최근,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6월 이후부터 지금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것도 이제 저번에 이제 설명드렸던 구리와 똑같이 ESS발,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대부분의 비철 금속이 뭐 아연이나 니켈 같은 거는 지금 많이 오르지를 않고 있고 ESS하고 관련된 이제 금속들만 지금 릴레이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네. 거죠. 네. 근데 알루미늄은 특이하게 잘 안 움직이는 이제 종목인데 네. 최근에 릴레이가 나오면서 저도 좀 유익 있게 보고 있고요. 이제 한국은 아쉽게도 알루미늄을 이제 정제 재련하는 업체는 이제 정제하는 업체는 이제 알루코라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고 네, 대부분은 그거를 정제한 걸 가져와서 후가공하는 업체들만 상장이 되는데 이 업체들도 오늘 한번 이제 좀 종목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랠리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올해 비철금속 중에서 내년까지 굉장히 이제 좋게 보는 게 금이 탑픽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구리하고 알루미늄입니다. 이제 함께 차트를 보시면 이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귀한 자료인데요.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저도 NH투자증권 이 원자재 관련 세미나를 들으면서 구리를 얘기할 때 같이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이 자료는 이제 NH에서 1년 이제 내년 상반기 때 이 비철 금속 섹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 세미나인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영국에 가서 이제 글로벌 동양들사 세미나를 듣고 종합해서 이제 레포트를 발간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같이 보시면 이제 위에 구리가 가장 상승폭이 높았고요.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압기에 들어가는 케이블 관련된 이제 이슈도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좋았던 거죠. 그것도 역시 전력 설비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많이 올랐죠. 네, ESS도 있고 구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탄약 이슈, 방산 관련 때문에 구리 주가들이 또 좋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케이블, 그다음에 지금 앵커님이 얘기하신 ESS까지 이제 붙여지면서 지금 상승세가 가장 가쁘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알루미늄입니다. 이제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테슬라에서 알루미늄 배터리를 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테슬라만 발표한 게 아니라 이제 도요타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아마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26년에 지금 그림 나가고 있는 탑재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로봇이에요? 전기차? 아니요, 전기차예요. 근데 왜냐하면 알루미늄이 탑재가 되면 알루미늄이 이제 경량화에 이제 대표되는 그렇죠. 이제 그 비철 금속인데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리튬 배터리 업체한테는 악재가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나트륨 배터리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게 CLTL이 아마 5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올해 상반기 때 또 CLTL 데이에서 나트륨 배터리의 진전도를 또 발표를 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에 또 한 번 나트륨 배터리에 대해서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루미늄 배터리는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마 자료 찾아보시면 최근에 도요타도 그렇고 지금 테슬라에서도 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다음 지표 보시면 이게 다음 주 보시면 이제 구리하고 이제 이 금속 섹터의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게 위에 보시면 MSCI 로보틱스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 테크주랑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비교해서 보시면. 네. 근데 이 그 산업금속 여기 안에서 구리하고 알루미늄이 거의 75%입니다. 구리가 40%, 알루미늄이 35%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테크 기업들하고 동행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전망도 좋을 거라 보고 있는 거죠. 보시면 이게 지금 실제로 이제 거래되는 것 이외에 장외에서 지금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폭등하고 상황인데 미국 내에서는 이제 알루미늄 관세 50%를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역대 최고가라고 하던데요. 흔한
금속인데 왜 했을까? 근데 네. 아마 향후에 이 시장이 이제 관련된 이제 뭐 소비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지금 이제 미국 위에 다른 데서도 지금 이 정도 상황으로 지금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현재 주가가 한 2,800달러에서 지금 이제 머물고 있는데 아마 위로 뚫을 거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파란색 가장 진한 디맨드 이쪽이 이제 신재생 관련해서 이 43% 때문에 알루미늄이 사용이 확대가 될 거라는 거 이제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차트 보시면 알루미늄 가격 예, 동향 가격입니다. 차트군요. 오늘도 지금 별 네.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2022년이 고점이 3,500불이었어요. 뭐 저기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의미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뚫게 되면 아마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딱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알루미늄이 도대체 어디 쓰이는지 좀 많이 궁금한데, 뭐 대체적으로 뭐 ESS, 전기차, 배터리 등에 많이 쓰이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많이 쓰이나요? 네,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 경량하기 때문에 자동차, 비행기, 철도에 가장 많이 쓰이고요. 자동차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코리아 FT가 이 알루미늄을 가지고 이제 캐스터를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유리 샤시라고 그러죠. 건축에 샤시 쪽에 많이 쓰이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합쳐서 거의 한 50% 비중이고 전기, 전력, 전자가 현재 15% 내외인데 이게 아마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고 이 비중이 20% 이상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뭐 변압기도 그렇고 케이블 관련된 종목들도 핫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사용량이 향후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아래쪽에 있는 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고 그 위에 상단에 3가지 정도가 이제 알루미늄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중국 알루미늄이라는 종목도 있잖아요. 네네. 네. 저 보시면 저희가 알루미늄이 이제 이거 반도체 업체들도 그렇고 자동차 업체들도 지금 알루미늄 때문에 공급난 때문에 생산 중단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알루미늄이 이제 보크사이트라는 원강이 있습니다. 이게 알루미늄 함량이 가장 많은 이제 강석이고요. 보크사이트를 가져와서 알루미나라는 거를 이제 가루로 만들어 정제를 하고 그거를 녹여서 알루미늄을 생산을 합니다. 근데 보면 보크사이트는 생산량이 중국이 9%밖에 안 돼요. 근데 알루미늄 생산, 최종 제품 생산은 60%를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알루미늄 생산하는데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고 원가에서 40%까지 차지를 하다 보니까 타국가에서는 이렇게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그래서 압도적으로 지금 1위 생산국입니다. 저희 종목을 함께 볼까요?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중국 갱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운남 알루미늄. 이거는 전부 다 네이버에서 나오는 회사명으로 제가 표시를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산동 남산 알루미늄, 중국 알루미늄 있고요. 저는 중국 알루미늄이 가장 큰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이런 좋네요. 보시면 이제 중국 갱교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시총이 57조 1위랑 이제 2위, 3위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함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중국 갱교부터 볼까요? 네. 코드 번호가 01378입니다. 그럼 이 종목은 중국 내 알루미늄 1위 업체라고 1위 보면 업체라고 될까요? 보시면 네. 되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꾸준히 보시면 상승이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소외가 됐다가 이제 8월 달부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ESS 관련 이슈와 이제 배터리 이슈가 나오면서 더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홍콩에 상장된 알루미늄 메이저 1위 기업이고요. 아무래도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원가가 아무래도 전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원가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소형 업체들보다는 좀 나은 거죠. 그리고 레버리지가 큰 거죠.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운남 알루미늄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000807이라는 이제 코드 번호고 지금 이제 운남 알루미늄. 네네네네. 이 종목은 언제부터 상승했나요? 네. 제가 그래도 뭔가 알루미늄이라고 이름이 좀 박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구별이 좀 될 것 같긴 해요. 중국의 비철 금속들이 보면 구리, 뭐
그 좀 평스텐 직관적인, 이름이 네, 이렇게 다 맞아요. 표시가 돼 있어요. 차트가. 최근에 보시면 예. 이게 지금 한 달 사이에 지금 가격이 급하게 오르고 지금 구리보다 상승세가 더 버라이어티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오르는 걸 보니까 지금 들어가기엔 약간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조심스러운 구간이긴 그러니까요. 하죠. 근데 네. 제가 비철금속 중국주들을 보면 이제 한국에는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중국주를 보면서 역발상으로 국내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 생산하는 업체들 받아와서 생산하는 업체들한테는 원가 부담이 되는데요. 국내도 이 레깅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그쵸. 가격을 다시 정가를 해주는데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가격 정가를 해줘요. 네. 근데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경우에는 바로바로 이제 반영을 못하고 그러니까요. 늦어도 한 개 분기 정도는 반영이 되는데 네. 아마 한 개 분기 뭐 이제 영업이익이 손상이 되더라도 음. 그 다음에는 가격 보존을 했기 때문에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철금속 관련 대주들은 어쨌든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2차 전지 보시면 국내 2차 전지들 에코프로랑 거의 10분의 1 토막 나서 빌빌거리고 있을 때 아무리 ESS가 좋다 그래도 주가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리튬 네. 가격 반등이 나오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그렇죠. 거예요. 오늘도 잘 가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도 지금 올해 사마 알루미늄이 이제 지금 오늘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거 이외에도 좀 다른 종목은 좀 이따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온남 알루미늄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산동 남산 알루미늄인데요. 이제 중국 지금 차트가 지금 실시간이 좀 잘 로딩이 생겨서 그 다른 네이버 차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더 빠르게 좀 볼 예, 수 있을 지금 것 이제 같아요. 좀 네. 저희가 장이 오픈이 됐기 때문에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동 남산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 보시면 최근 한 아이고, 달 사이에 네. 그러니까 구리보다 더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종목들은 저만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경기 민감주들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솔직히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 그래서 맞아요. 제가 9월 달 말에 리튬 관련주를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했는 게 저는 CLTL에서 힌트를 얻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주를 꼭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중국주 때문에 국내에 연동되는 게 많기 때문에 중국주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아무래도 국내 투자하는데 아이디어 얻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좀 나중에 좀 여쭤보려고 했지만 하용 캐스터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 중국 알루미늄 기업에 투자해라 이렇게 해서 투자하기가 사실 네. 마음먹기가 쉽지가 네. 않거든요. 우리나라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차트를 보더라도 너무 많이 그동안 올라가지고 투자하기가 선뜻 손이 안 나가는데 오히려 좀 반대급부로 오늘 사마 알루미늄 같은 종목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 급등세인데 그동안 좀 계속 못 갔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한국의 알루미늄 이런 뭐 알루코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오늘 한국 종목 왜냐하면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사이클 기업을 투자를 하실 때는 저는 이제 한국 종목을 대부분 추천을 드려요. 네. 왜냐하면 모르는 또 너무 생소한 섹터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리고 네. 이거를 경험한 사이클을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제가 우선은 첫 번째 종목이 한라캐스트예요. 한라캐스트. 예, 최근에 이제 굉장히 핫한 종목인데요. 우리나라 종목. 네, 우리나라 종목이고 신규 상장 종목인데 최근에 아. 주가 상승세가 거의 한 4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하는 업체인데요. 그러니까 찍어내는 이제 형상을 찍어내는 거죠. 근데 이걸 찍어내서 최종으로 들어가는 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글로벌 AI 자동차 업체에 납품한다고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종목명을 이제 거래처를 납품은 뭐 로봇하고 자동차면 이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기업이겠죠. 근데 이제 글로벌이요? 회사에서 근데 그렇게 글로벌 오픈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좀 이제 비슷한 그, 회사일 것 네네네.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새로 간에 시작하는 기업 하나밖에 저희가 없지 이제 않나요? 회사에서 오픈을 했으면 네. 정확하게 네. 저도 코멘트를 하겠지만은 네. 회사에서 정확하게 코멘트를 안 했는데 아, 저희가 회사에서 아직 추측만. 공식 발표는 안 해서. 그래서 네. 레포트에도 이제 오프 더 레코드 국내 같은 증권사 느낌이네요. 레포트도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이라고 이렇게 뭐 표시만 힌트를 다 줬네요 거의. 네,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알루미늄 가격이 저렇게 급하게 오르면 악재인데요. 근데 어쨌든 P가 상승하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로봇주들이 좀 쉬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마 알루미늄이라고 있는데요. 네. 사마 알루미늄은 오늘 뭐 무슨 이슈로 이렇게 급등이 제가 나오고 보기엔 있는 2차 거예요? 전지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저희도 한번 거론할 건데요. 오늘 네. 2차 전지주들이 이제 동박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수급에 그 좀 전에는 돌고 그래요. 배터리에 이제 셀 업체들 위주로 그다음 리튬 가격 위주로만 이제 관련된 종목만 오르다가 지금은 밑에 단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올랐다가 2차 전지 같이 갈 때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도 이제 호일 같은 걸 만드는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뭐 방열 소재나 이런 걸 만드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일 알루미늄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반등은 없는데 오늘 조금 상승을 했네요. 근데 보시면 2차 전지 에코프로 빠지면서 이 종목들도 거의 이제 월봉으로 보면 거의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좀 이제 움직이는 분위기거든요. 여기 월봉이에요? 보시면 예, 네. 월봉을 제가 보여드리면 네. 이제 그러니까 차트적으로는 좀 부담이 없는 주가들은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종목들은 다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되어 네. 있는 알루미늄 종목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알로코가 재련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국내가 너무 비싸니까 지금 베트남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알로코도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좀 투자를 이제 그러니까 주문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일봉으로 약간 반등이 나오지만 월봉으로 보시면 거의 뭐 반토막 이상이 나간 그러네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부담은 없는 주가인데 아마 알루미늄 가격이 이제 시세가 오르게 되면 국내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승미 연구원께서는 지금 이렇게 중국 기업도 소개해 주셨고 한국의 알루미늄 기업도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가 뭐 다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떤 종목에 그래 좀 탑픽으로 좀 꼽으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네. 이제 한라캐스터랑 이제 한라캐스트. 사마알루미늄 두 개를 보고 한라캐스트는 있고요. 이슈가 이제 좀 생성이 될 수 있을 것 왜냐하면 같아서. 이미 실제적으로 네. 납품을 하고 있고 레퍼런스가 있는데 아마 향후에 보시면 휴머노이드가 뭐 대량 생산이 뭐 내년부터 된다고는 얘기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로봇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가정용에서는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이 무게가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관련된 소재들도 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네. 지금 현재 로봇하고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좀 유익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라캐스트를 좀 탑픽 종목으로 좀 네. 보고 계셨고 로봇이 이제 집에서 좀 부딪힌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갑자기 좀 실생활로 좀 와닿는 느낌이어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진짜 가볍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종목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알루미늄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저희가 개별 기업으로 접근해 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차라리 알루미늄 ETF를 좀 해서 여러 종목을 좀 한꺼번에 매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가격 자체가 오른다면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제가 네. 중국 ETF를 좀 소개시켜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요. 네. 이게 이제 ETF도 패시브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있고 액티브 ETF가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ETF가 상장 폐지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국내에 상장된 거는 저희가 뭐 타임폴리어가 됐거나 타이거 그다음에 미래에셋에서 출시하거나 삼성증권에서 출시하면 그래도 대형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신뢰를 갖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중국 대형 증권사에서 출시를 된 거면 괜찮지만은 운영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회사가 진짜 잘하는지 네. 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저희 찐링 전문가님은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 ETF 소개해주고 계시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네. 근데 알루미늄 ETF는 네. 저는 아직은 듣지는 못했고 제가 아, 파악이 그래요?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비철금속은 선물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나마 구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풍산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아, 풍산 그쵸. 같은 경우도 주가 릴레이가 굉장히 좋았고 최근에 이제 실적 압박으로 이제 좀 이번에 3분기 쇼크가 나오면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목당 투자자 입장에서는 종목단으로 연결해서 보시는 게 아마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루미늄 관련주로는 종목 위주로 보고 그리고 이제 탑픽 종목으로는 우리나라 한라캐스트를 네. 또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중국의 알루미늄 가격 급등과 관련한 종목들 함께 쭉 훑어봤고요. 탑픽 종목도 꼽아드렸으니까 한번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